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에세이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세이를 쓰는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원래부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다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들로 내가 글을 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글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에세이를 읽다가 보면 아주 평범한 일, 일상에서 야, 저런 거를 소재로 삼아서도 이렇게 멋진 의미를 끄집어내서 글을 썼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글을 보면 이거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썼을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글은 내가 지금부터 글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옛날의 기억을 소환해서 그렇게 썼다기보다는 어떤 일상의 일을 접했을 때 그 평범한 일에서 문득 의미를 끄집어내고 이 의미에서 어떻게 한번 글을 써볼 수 있을까? 이렇게 평소에 글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논설문이나 이런 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마음 먹고 쓰는 거리고 제가 방금 지금 이제 소개할 글은 쓰겠다고 시작하고 쓰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어떤 일상에서 의미를 접하니까 여기에서 주제를 한번 꺼내 볼까 이렇게 하고 쓰는 글입니다. 저는 이렇고요. 글쓰기 강의 줌이나 뭐 출강도 하니까요. 메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은유의 쓰기의 말들에 있는 글 한 편이에요. 짧은 에세이인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 앞 버스 정류장 앞에 허름한 가게가 있다. 건물과 건물 사이 천막을 치고 만든 점포니까 번듯한 가게도 아니고 노점도 아니다. 그 경계에 자리한 좁고 긴 가게에서 채소, 과일, 잡곡, 약초, 반찬을 판다. 노모와 다리가 불편한 중년 아들이 주인인데 무척 부지런하다. 저녁 8시쯤에는 폐점 준비로 물건을 천으로 덮어놓고도 더운 여름날이면 남은 찐 옥수수 한 봉지를 팔기 위해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추운 겨울에는 군밤을 그렇게 악착같이 팔았다. 며칠 전 버스를 기다리며 보니 매대 물건이 바뀌었다. 여름 내에 팔던 천도복숭아 대신 양파가 분홍 바구니에 담겨 나란히 놓여 있었다. 다리가 불편한 아들은 절룩거리며 매대에서 양파 바구니 위치를 계속 옮겼다. 얼핏 보기에 개수도 크기도 비슷한 것들을 하나 빼서 앞에 두었다가 뒷줄 것과 바꾸었다가 다시 앞줄에 놓았다가 마냥 그러는 것이다. 버스를 타고도 그 장면이 떠나질 않았다. 그는 무엇을 하는 것이었을까? 더 좋은 물건을 잘 보이게 하고 사고 싶게 만드는 노력인가? 얼핏 그의 반복 행위는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게 그거 같았다. 그런데 그의 행위는 방금 전까지 내가 하던 짓 아닌가? 별반 다르지 않은 낱말을 주무르고 넣었다 뺐다 문장을 지웠다 살렸다 하는 일과 양파 바구니를 앞줄로 뒷줄로 옮기는 일은 얼마나 다를까? 그 망설임들로 꽉 찬 시간들,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거기서 막 빠져나온 나에게 그의 동작이 낯설지 않았던 것이다. 무의미의 반복에서 의미를 길어내기, 무모의 시간을 버티며 일상의 근력 기르기,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자, 이게 에세이 한 편인데요. 이 글을 읽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글의 주제는 이 은유 작가가 자신이 글을 쓸 때 퇴고하는 작업, 남들이 볼 때는 그 낱말이 그 낱말 같은데 낱말 하나 지웠다가 또 새로운 낱말 넣고 자기가 이런 작업을 평소에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뭐예요? 무의미의 반복. 그러니까 평소에 어떠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게 성과를 내는 지름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글의 주제는. 그런데 이 작가가 그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자, 내가 지금부터 글을 써야 되겠다. 나는 평소에 노력하는 것이 성과를 내는 지름길이다. 이걸 주제로 글을 써야지. 그러면 소재를 뭐로 할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채소 가게가 떠오르네.
그걸로 글을 써야지 이러고 썼을까요? 이제 그게 아니겠죠. 이거는 그렇게 마음 먹고 쓴 글이 아니라 마침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쳐다본 그 채소 가게에서 일어난 풍경, 그 일상의 풍경들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냥 뭐 열심히 노력하네 이러고 지나고 말았겠지만 이분은 거기다가 뭘 한 거예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저 무의미의 반복 같은 저거 왜 하지?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뭐예요? 답이 바로 이 가운데 단락. 경험 해석이잖아요. 그거는 무엇을 하는 것이었을까? 더 좋은 물건을 잘 보이게 하고 싶고 사고 싶게 만드는 노력? 이렇게 이제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고 이거를 뭘로 연결했나요? 자기가 평소에 하는 일, 자기가 작가니까 작가가 하는 일과 일상에서 본 사건을 연결해서 일상에서의 평범한 노력들이 결국은 성과를 낸다라는 주제의 글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에세이는 평범한 사건에서 좋은 의미를 끄집어내는 건데 그런 글은 내가 쓰겠다고 마음먹는다고 써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평소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늘 질문을 던지고 의미를 부여해야 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글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이분이 그런 하나의 현상, 경험을 했잖아요. 채소 가게를 바라보는 일,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그냥 경험으로 끝났으면 절대 글이 되지 않는데 그 경험에다가 뭘 했다? 질문을 던졌다. 질문을 던지니까 그 순간 자신이 경험한 것은 더 이상 경험이 아니라 글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글감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부여하면 주제가 될까요? 주로 이런 거죠. 저 대상 자체가 갖는 의미는 뭘까? 아니면 저 행위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저런 행위 속에서 인간의 행복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인간관계 또는 내 인생의 의미 이런 쪽으로 의미를 확장해서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주제가 도출되는 거예요. 그럼 주제가 도출되면 이 도출한 주제를 쓰기 위해서 이 앞부분들 현상, 경험, 자기가 질문한 것, 질문에 대해서 꺼내놓은 답 이런 건 글의 글감, 소재가 되죠. 그래서 현상 경험을 첫 단락에 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운데 단락에다 놓고 이거를 인간 또는 자신에게 확장해서 질문 던져서 꺼내놓은 의미, 주제 그거를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놓으면 글 한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만들었겠죠. 집에 와서 아니면 그 버스를 탄 채로 메모장을 꺼내서 이렇게 한번 끄적여 봤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상적인 경험, 채소 가게를 봤고, 그리고 질문을 던졌고,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은 다음에 이렇게 주제를 찾았겠죠. 주제를 찾은 다음에, 그래, 이제 요걸로 내가 글 써야지 하고, 이제 경험 해석, 의미 부여라는 글의 구조를 잡고, 첫 단락에는 다를 것도 없는 양파 바구니의 위치를 반복해서 바꾸는 채소 가게의 주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자기 스스로 해석한 그 채소 가게 주인의 행위, 그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가운데 단락에 써놓고, 그리고 이 행위의 의미가 인간 또는 나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해서 의미를 확장한 주제를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부 소재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대로 이제 글을 쓰려면 물론 뭐 스토리텔링이 잘 되시는 분은 요 메시지 3개만 가지고도 말하듯이 글을 풀어서 글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게 좀 잘 안 된다. 난 좀 더 소재를 소상하게 풀어놓고 글 써야지 한다면 요렇게 소재 확장, 세부 소재를 만들어 놓겠죠. 이렇게 채소 가게를 보게 된 계기를 써보자. 그리고 그 집에 파는 품목, 장사하는 모습을 내가 묘사하자. 그리고 가운데는 내 추측에 대해서 좀 써보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글쓰기 퇴고하는 모습을 좀 써주고 양파 옮기기와 나의 퇴고의 행위를 연결하자. 이렇게 세부 소재까지 이렇게 작성해 놓은 다음에
요 세부 소재를 보면서 요거를 문장으로 연결하면서 요 메시지를 표현하는 작업을 한 것, 그게 뭐다? 바로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작가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노트에다가 이런 스토리보드, 이러한 개요표를 실제로 만들까? 그러니까 실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어느 저널에다가 성과관리, 연장을 탓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제가 칼럼을 쓴 거예요. 써서 그 저널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가 이렇게 됐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 칼럼을 제출하기 전에 저는 뭐 했을까요? 요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저널에다가 제출한 한글 파일이에요. 제가 요 한글 파일을 드리면 그 저널에다가는 요렇게 게시를 하겠죠. 그러면 저는 요 한글이라는 파일에다가 글을 쓸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요러한 스토리보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 연습장에다가 제가 이제 볼펜으로 쓴 거예요. 주제는 요렇게 하고 도입에다가 요런 거 써야지, 본문에다가 요런 거 써야지, 마무리에다가 요거를 써야지라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개요표를 만들고 이 개요표를 보고 요런 식으로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의 에세이를 쓰려면 평소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던진 다음에 도출한 답에 대해서 이렇게 스토리보드, 개요표를 한번 이렇게 연필로 볼펜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써본 다음에 여기다가 살을 붙여서 이렇게 글 한 편을 쓰게 되면 에세이가 된다. 그래서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제목 자체가 이거였죠. 평범한 일상에서 의미 건지기.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서 질문 던지고 의미를 던져서 스토리보드, 개요표를 만들어서 글 한 편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에세이 쓰는 법, 평범한 일상에서 의미 건지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